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얼굴을 그날 마주쳤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조용히 머무는 곳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뿐인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에게 세상은 그저 차가운 무덤일 뿐인 것을요. 우리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불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5채, 제주도의 리조트, 통장 잔고는 수천억. 하지만 아들을 잃은 5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화점 VIP 행사장으로 가던 우리 차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우비를 입고 자기 몸집보다 큰 폐지 수레를 밀어 올리는 한 여자의 뒷모습. 여보, 저기 좀 봐요. 저 뒷모습. 설마 우리 혜수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내쫓은 애가 왜 저런.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창밖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수레 위에서 고개를 돌린 작은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전 우리 아들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얼굴.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꼬리. 말도 안 돼. 저 아이들 눈망울 좀 봐. 정훈이야. 우리 정훈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혜수야, 설마 내가 저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니? 김 기사, 당장 차 세워. 당장.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빗길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정훈이가 차를 몰고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전화로 말했죠. 유족분이십니까? 교통사고입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저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 속에 누운 아들의 차갑게 굳은 얼굴만 보였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죽였어. 내가. 며느리 혜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도 너무 괴로워요. 정훈 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닥쳐. 내가 먹고 싶다는 체리 사러 나갔다가 우리 아들이 죽었어. 내가 임신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 뱃속의 것도 내 씨앗이야.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혜수의 짐가방을 빗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혜수가 어머님 아기가 쌍둥이에요. 제발. 라고 외쳤을 때도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슬픔에 미쳐버린 괴물이었지. 혜수의 눈물도 애원도 임신 사실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오직 내 아들을 잃은 분노만이 나를 지배했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명품 구두 밑창이 무릉덩이에 푹푹 박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혜수야. 며느리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아이들을 수레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님, 회장님, 잘못 보신 거예요. 저희 그냥 가볼게요. 가까이서 본 혜수의 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던 그 하얀 손은 어디 가고 지금은 거칠다 못해 갈라진 상처투성이. 피가 맺혀 있고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면장갑. 우아한 드레스 대신 기워 입은 패딩. 혜수야, 이게 무슨... 가세요. 제발이요. 저희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아이들만은 제발. 그 순간 수레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는 누구야? 왜 울어? 엄마가 무서워하잖아. 할머니 저리 가요.
5살 남짓한 아이들이 엄마를 보호하려는 듯 작은 팔을 벌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하느님, 저 어린 것들이 이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니. 내 손주들이, 내 핏줄들이 비단 이불 위에서 자야 할 아이들이 젖은 박스더미 위에 앉아 있다니. 남편 최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재벌 아냐? 왜 저러지?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혜수야, 미안하다. 우리가 미쳤었다.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다오. 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너덜너덜해진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훈 씨가 그날 전해주려던 거예요. 사고 나기 직전에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엄마 아빠한테 깜짝 선물 있어. 저녁에 같이 가자.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훈이의 악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곧 아빠가 돼요. 혜수가 병원에서 확인했는데 쌍둥이래요.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죠? 대를 이을 손주가 둘씩이나. 엄마가 늘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2명이나 안겨드릴 수 있어요. 오늘 혜수가 체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명동에 맛있는 체리 파는 곳 찾아봤어요. 거기서 사가지고 저녁에 같이 갈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정훈 올림. 편지가 빗물에 번졌습니다. 아니, 제 눈물에 번진 거였습니다. 정훈아, 내가 전하려던 말이 이거였니?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정훈아, 내가 하늘에서 얼마나 원망했을까.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아내와 아이들을 우리가 길바닥으로 내몰았으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정훈아. 내가 사는 곳 좀 보자. 제발. 혜수는 한참을 주저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혜수를 따라 가파른 언덕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 끝 해가 들지 않는 반지하 건물.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좁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 2채, 깨진 창문에 붙인 신문지, 한쪽 구석에 쌓인 컵라면 박스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빼곡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우리 엄마 최고. 혜수야, 여기서 5년을? 비는 안 새요. 겨울엔 춥지만 이불 2개 덮으면 괜찮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계란 2개, 우유 1팩, 김치통. 할머니, 우리 집 좁아도 괜찮아요. 엄마가 매일 안아주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왜 자꾸 울어요? 우리가 박스 많이 못 주어서 속상해서 그래. 할머니, 우리 내일은 더 많이 주울게요. 울지 마세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아이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혀줘야 할 손주들이 낡은 옷을 기워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할 아이들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 남편도 없이 시부모의 저주를 받으며 이 어린 것 둘을 어떻게 키워낸 걸까? 혜수야, 내가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큰 부자로구나. 우리는 그 길로 차에 혜수와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제발. 하지만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혜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 문 넘으면 또 쫓겨날 것 같아요. 5년 전 제가 혜수를 밀쳐낸 바로 그 현관. 혜수에겐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혜수야, 이 문은 내가 열어야 한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정훈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집이고 내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집이란다. 우리가 너에게 진 빚을 갚을 유일한 장소야.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들어와 다오. 혜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밟은 대리석 바닥. 혜수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훈 씨, 나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거실 벽에는 아들 정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우리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여생은 오직 너와 아이들만을 위해 살겠다고 정훈이 사진 앞에서 맹세하마. 적막강상 같던 저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정원에는 그네와 미끄럼틀이 설치되었고 아들 정훈의 방은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그래, 우리 정민이가 화가 되려나? 할아버지가 미술학원 알아봐 줄까? 할머니, 나는요? 나는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우리 정우 태권도 도장 보러 가자. 할머니가 같이 가줄게.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은 손주들 바보가 되어 매일같이 장난감 가게를 들락거립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나도 배워야지. 그동안 며느리한테 밥 한 번 못 해줬잖니. 할머니, 이야기 읽어주세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훈아, 내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겠구나. 내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어. 너를 잃은 슬픔이 가시지는 않겠지만 이 아이들을 보며 견뎌볼게. 오늘은 우리 가족의 첫 공식 가족 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사진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혜수가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 사진을 벽에 거니 그 옆에는 아들 정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훈아, 아빠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왜 혜수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말이야. 혜수야,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그동안 못 받은 사랑,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갚으마. 어머님, 이미 충분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더 바랄 게 없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빗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비는 슬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으니까요. 벽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려진 5명의 가족. 그리고 하늘 위에 그려진 천사 1명. 할머니, 이거 봐요.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우리 지켜본대요.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웃음을 잃지 않겠노라고. 인생의 황혼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불안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온기라는 것을. 금전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편안함보다 손주들의 작은 손길이 주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할머니, 내일도 같이 있는 거죠? 맨날 맨날?
그럼 우리 평생 함께 있는 거야. 할머니가 너희를 절대 안 놓아줄 거란다. 빗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우리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보내준 이 귀한 인연들을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다, 혜수야. 모진 세월 견디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너는 우리 가문의 은인이고 내 소중한 딸이란다. 그리고 정훈아, 하늘에서 편히 쉬렴. 엄마 아빠가 내 가족 잘 지킬게. 약속한다.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야기도 언제든 이곳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고 단 하나뿐인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동네 비밀일기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